자, 오마이캠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네이버 카페를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요, 저런 거 궁금해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쪽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이버 오마이캠프 네이버 카페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에어컨입니다. 오마이캠프가 에어컨을 좀 늦게 개발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천천히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비가 오고 있는 날씨라서 실내가 굉장히 습해요. 이렇게 습한 날 사실은 에어컨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덥거나 아주 습하거나 그러면 잠잘 때 눅눅해서 쾌적하지 못해서 잠자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열대야에서 에어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문의가 여름철에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충분히 뭐 수십 번을 뜯고를 반복을 했죠.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실내 91%나 돼? 자, 실내 습도가 지금 91%예요. 이렇게 창가에 지금 성에가 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습해요. 근데 이거를 이 차는 맥스팬이 달려 있지만 맥스팬으로 이 습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밖의 습도도 굉장히 높으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야, 최 PD, 에어컨 켜고 하자. 네. 몇으로 틀어요? 그냥 풀로 틀어요? 풀로 틀어. 지금 이 온도인데 지금 에어컨을 켰습니다. 온도를 가장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로 해놨어요. 몇 도야? 5도에 5도? 에어컨을 5도로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에어컨이 에코모드가 아니라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풀로 돌아갔을 때 먹는 전기가 60A 정도를 계속 에어컨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에어컨의 원리는 온도를 급속하게 낮출 때 그때 최대한 전기를 먹고요.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할 때에는 끝까지 60A가 아니라 한 20A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죠. 그럴 때에는 에코모드를 이용해서 그냥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로 한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를 않아요. 이 에어컨,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컨의 압축기가 인버터 타입의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배터리로 내부 실내 냉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오마이캠프가 제품을 설정을 할 때 항상 설계하는 게 차량용과 캠핑용은 별개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전기 배터리도 그렇고 차량용 배터리와 캠핑용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를 하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는 차량용 에어컨은 원래 현대 AS 센터에서 정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순정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놨고, 이 뒤에 쪽만 저희 거 에어컨과 저희 거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 배터리와 자체 에어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송풍기는 이 차량 원래 있었던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냉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켜놓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부가 습도가 확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62%가 나오거든요, 습도가. 그리고 27.7도입니다. 근데 온도는 27.7도지만 저는 벌써 추운 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나오는 바람들이, 차가운 바람들이 여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에어컨을 풀로 돌렸을 때 60A 전기를 먹으면서 풀로 돌렸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요 에어컨의 냉방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차는 현재 360A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에어컨을 불과 한 4시간 밖에 쓰지를 못해요. 근데 일정 온도가 딱 내려가면 인버터 압축기가 장착된 요 에어컨이 그때부터는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때는 한 20A 밖에 전기를 먹지 않거든요. 20A 전기밖에 안 먹으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여름밤에 열대야에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어컨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뭐 지금 계속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50대 이상으로 이과
고등학교 이과를 나오고 그리고 공업 수업을 받은 분들은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벌써 3, 40년 전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아붕팽증, 아붕팽증.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붕팽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에어컨의 원리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입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 에어컨의 효율을 좋게 하는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딱 하나. 압축기에서 효율 좋은 거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증발을 한다든가 이 원리에서는 크게 많이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의 에어컨과 지금 에어컨의 차이는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압축기를 어떤 모터를 써줬느냐에 따라서 에어컨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에어컨이 싸냐 비싸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용 에어컨 보면은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가정용에는 거의 인버터 에어컨을 씁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전기는 우리같이 공업용 전기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해야 되니까 인버터 에어컨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장용 에어컨은 인버터 에어컨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게 전기세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가정용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업용으로는 인버터 에어컨을 잘 쓰지를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용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되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가정용 에어컨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적용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7도입니다. 저는 벌써 한기가 느껴지는데 얘가 좀 반응 속도가 느리네요. 거기 23.4도잖아. 난 추운데. 저도 추워요. 나 잠바 갖고 올게. 기다려봐. 자, 제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서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거면은 이제 히트펌프예요. 히트펌프가 뭐냐면 냉방과 난방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에서 냉방과 난방을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에어컨에 도입된 또 최신의 개념입니다.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전기로 돌리는 거는 사실 전기 자동차가 최초예요. 자동차의 에어컨은 엔진의 힘으로 돌리지 엔진을 이용한 압축을 합니다. 에어컨 냉매를 압축하는 기술이, 자동차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의 동력에 의해서 압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히트펌프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냉방과 난방을, 에어컨 하나가 두 개를 냉방 난방을 동시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덜 먹게 하느냐, 그게 기술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캠핑카에서는 그 두 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동차 배터리 용량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캠핑카에서는 히트펌프 방식의 냉난방기를 넣기는 사실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용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냉방기는 어떤 게 있냐? 인버터를 이용한 냉방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추워. 저건 22.6도인데 얘는 24.5도네. 내가 봐서 22.6도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닫아놓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닫는 거 있잖아, 원래. 자, 요 뒤에 있는 데에는 다 에어컨 자체가 순정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었던 거 깔끔하게 그렇게 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 순정이 있었던 그대로 될 거예요. 이 차는 앞에 에어컨도 켜고 뒤에 에어컨을 켜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그리고 앞에 동력으로 만들어진 에어컨, 그리고 전기로 만들어진 에어컨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동시에 켜놓고 달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할 수 있다. 배터리가 충분히 그 용량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에어컨이 고장 나면 그 현대 AS센터 들어가시면은 어디든 저 순정 부품 이용해서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은 오마이캠프 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요거는 냉매를 채워준다든가 AS를 한다든가 요거 캠핑카 업체가 할 일이니까 저희 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기동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동을 할 때 전력 소모가 원래 돌던 거에서 전력 소모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이렇게 미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한번 탄력 받으면 쫙 밀리잖아요. 자동차 밀어봤을 때 한번 밀리는 게 힘들지 한 번만 밀리면 그 다음부터 탄성을 받아서 가잖아요. 인버터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터를 끄는 게 아니라 모터를 최소화해서 설설설설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아예 끄는 것보다 천천히 돌리게 하는 게 더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이익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버터 모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터가 천천히 돌고 있는 거죠. 기동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최소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터를 썼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DC 전기를 이용한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용한 에어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24V를 쓰는데 12V급에서 쓸 수 있는 에어컨이 사실은 인버터 모터의 발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버터 모터가 개발이 안 됐으면 자동차에 이런 개별 에어컨 시스템을 넣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시중에 있는 도메틱이라든가 이런 에어컨들 보면은 그 에어컨들은 전기로 돌아가지만 다 외부에서 220V 전기를 넣어서 그렇게 쓰게 돼 있고 24V 전기를 넣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차에는 일찍부터 개발이 됐지만 작은 차용에는 좁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에어컨들은 개발이 늦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의 원리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된 기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23.2도요 아까 28도부터 시작 28.5? 28도에서 시작했을걸요? 23.5도 근데 아직 56A 점점 좀 줄죠? 이게 온도가 갭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열심히 돌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갔을 때에는 서서히 줄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근데 이게 5도로 설정해놔서 5도는 좀 에바지. 5도에 누가 있어. 저희 거 에어컨 개발이 늦었던 이유는 사실 270A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최근 2년 사이에 인산철 배터리가 효율도 좋고 부피도 적게 차지한다 해서 지금 요새 보급화된 거지. 사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 270A 인산철 배터리는 사실 산업용 배터리 500A보다 더 높거든요. 효율이. 수명도 더 길고. 근데 에어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름에 에어컨 켜고 하면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에어컨은 어쨌거나 자동차 기름도 동력으로 했을 때 자동차 기름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전기로 했을 때는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게 에어컨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270A 인산철 배터리 보급한 게 불과 2년인데 그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방금 이해했는데 에어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7월 달에 들어서 좀 문의가 있지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전에는 웬만큼 선풍기하고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에어컨 그렇게 서두르질 않았고 만약에 270A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밖에 한 38도 되는 떼약볕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어컨 켜고선 캠핑하면 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 거예요? 에어컨을 다시려고 그러면 전기도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한여름에 쓰는 것보다는 밤에 주무실 때 쓰는 정도가 더 맞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개발했던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선택해야 되는 손님의 입장에서 그게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에어컨 개발이 후순위로 됐던 거고 한 25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배관이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것도 기존에 인산철 배터리 270A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캠프 손님도 오시는 분들은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를 최소한 270A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것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거 입출력 전기는 100A까지 견디거든요. 허용 용량이 100A입니다. 입출력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거 배터리에는 물릴 수가 있는 다른 데 회사 제품의 배터리에는 어느 정도의 입출력 용량을 갖고 있는지를, 그 배터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의 입출력 용량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마이캠프 손님들에게만 업그레이드가 가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비 오고 있는데